자, 우리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드디어, 벌써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네. 나는 왜 일요일 날 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 날 가장 많은 그 이슈를 끌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헌절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무슨 그 등록하는 후보 등록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난 마지막 날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첫날 하셨어요. 재연절은 무슨 절이야, 쉬지도 않는데. 절은 그 뒤에 대체 공휴일 줘야 절인 거고, 그냥 재연일, 재연날,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디지털 타임즈가 디지털 타임즈가 이런 걸 왜 하지? 아니 왜냐면 기사가 되게 많이 났는데 집단지성의 정치 미래를 맡길 거라는 제목을 쓴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유일하게 다른 받아 써줬군요. 이상한 제목 엄청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디타가 제일 제대로 된 제목을 쓴 겁니다. 제대로 안 한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뒤에 볼게요. 네, 이재명 의원이 일단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며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든든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은 사기 대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 활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할 이 위기에서 본인이 할 역할을 다 하고 그 이후에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을 탄핵시킬 때까지 이 정권의 종말을 고할 때까지 본인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사실은 살벌한 경고입니다. 그렇죠. 죽기 살기로 싸워보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니까.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전투력 내지는 각오를 보여주고 출마한 유일한 사람인 건데, 자, 여기에 대놓고 나머지 웬갓 수박들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여기를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민주당원들이 원하고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이재명 의원을 원하는데 서른 의원은 생각이 다른 모양입니다. 서울경제에서 보도했는데 그도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는 제발 좀 뛰어들어! 뛰어드는 척 하다가 기차 가까우니까 몸 빼지 말고 꼭 뛰어들어! 아니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네, 너무 에이, 어마무시하죠. 진짜. 뭐? 깔려 죽어봐야. 제발 좀 뛰어들으라고! 아니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놈이 뛰어들 놈입니까? 아이고. 대선 전에 후보 시절 그렇게 욕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 욕을 하다가 대표 되니까 바로 가서 살살이를 기었고요. 의원 되고 나니까. 대선 지고 나자마자 또 그렇게 지랄을 하다가 지금 와갖고는 저도 당대표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 지연이가 무슨 회고록을 쓸지. 나는 서른 삼선한테 이렇게 당했다. 이 얘기 못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네. 이것뿐만 아니라 표현을 참. 자 이제 조선비즈 기사도 한번 봐줘. 이거는 또 이제 아주 소설이에요. 네, 강병원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실제한다며 당권 도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반지의 제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그저 절대 반지에 대한 갈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누가 프로토는 절대 반지를 갖다가 버리려고 했던 사람인 거고 그 절대 반지를 갖고 싶은 건 사우론이었잖아. 아니 절대 반지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뭘 그렇지. 인용을 하려면 내용을 갖다 놓고 해야지. 절대 반지 딱 요 네 단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소설의 내용도 뭐 영화도 안 봤나?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 강병원도 그렇고 서른도 그렇고 지금 다 이재명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무슨 당 대표 나오면 저짝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이재명 의원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지금 폭주하는 거는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을 막아서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은 일절 없어. 민주당이 잘못됐는데 그게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민주당이 잘못되고 대선에 지고 모든 게 다 이재명 탓이야. 니들 탓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지금 실질적인 당대표가 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니야. 두려운 거죠. 네, 두려운 자, 거죠. 얘들이 믿고 있는 수박 대가리. 우리 진표 오빠와 광재 오빠한테서 벌써부터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 이상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 17일에 갑자기 김진표 의장이 갈등, 분열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 국회의장이 벌써 개헌을 하재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내용이 약간 요상해. 이게 재헌절 기념식 축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되고 정치 이 국회 공백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이게 뭐 의원들이 안 내고 원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했지?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볼 때는 내각제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했던 그 그림대로 이놈들은 다음번 총선 전에 내각제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해요. 그럼 저쪽에 있는 백석에다가 우리 쪽으로 흔들어 갖고 백석이 있다며 지들도. 아 여기 있다. 보면 뭐라고 했냐?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내각제지 이거. 그렇게 개헌하겠다.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 이거 내각제 개헌하자는 소리 같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 그 출발이 개헌이다. 아직 국회가 열리지를 못해가지고 선서도 못했어요. 근데 벌써부터 개헌 얘기를 입에 꺼내고 있습니다. 이 작자들은. 아니 누가 개헌을 하재? 어떤 식으로 하재? 그런 말도 없었잖아. 갑자기 의장이 이 말부터 꺼내는 게 뭔 의미야? 아니 밑에 의원들이 얘기하든지 국민이 원한다든지 뭐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상향식이야? 갑자기 의장이 개헌을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각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럼 국짐은 찬성입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니, 개헌하자고 그쪽에서 그거는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거지. 언제 내각제 개헌하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단 개헌을 하기로 합의를 봐야 그 다음에 개헌을 진행해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개헌에 동의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대에다 끌어들일 겁니다. 저는 이게 100% 내각제 같은데.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내각제 말고는 다른 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대통령을 여러 명 두는 거죠. 대통령을 여러 명 두는 거지. 지금 2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이제 많이. 권성동과 장제원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지금 3명 아닌가요? 3명이었어? 코로나 2명 걸리고. 그러네. 한 명은 저 머드 축제 가고. 네. 벌써 아닌가? 3명이에요. 모르겠네. 그냥 2명을 더 하자고. 그렇지. 그래서 5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두고 네. 대통령이 분권에서 나눠 가지는 거지, 권력을.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내각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재헌절날 이 말을 했다 의장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낙연이 세웠다고 하는 그 계획, 내가 대선 후보에서 떨어졌으니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윤석열을 당선을 시키고 2년 안에 탄핵을 시킨 다음에 내가 다시 내각제로 해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잠재하는 수박과 저쪽의 적폐들을 총선에서 다 무찔러야 됩니다. 200석 이상을 얻어와가지고 막강한 의회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개헌도 밀어붙이고 그냥 그와 관련해서 제도 개혁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야 돼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헌정에 의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도 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입법부가 가장 강력한 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쪽은 불법 무도한 무법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는 힘이 사법부 안에 있다는 거, 아니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스스로 내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 반환에 대해서 우리가 법사위 반환 하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사개특위 안 하고 넘겨주는 거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최고위원 관련한 컷오프제들 정리하자라고 그걸 원상복귀 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화장실 좀 개방해달라는 게 왜 세 번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공공건물 기본법에 이어가지고 몇 평 이상의 규모에 있는 건물들은 화장실을 개방하고 1층을 개방하는 게 원칙으로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거를 개정하자고 우리 개혁달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부터라도 좀 열어봐라. 성의를 보이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고 있고 다 이재명 의원이 나올 때 전부 다 뭐 사법 리스크니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표적으로는 영입보다는 양성 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박지원한테 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래 지연아 너 잘하면 유능한 인재로 써줄게. 그리고 전자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로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비롯한 당원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된 디지털 정치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 커뮤니티 뭐 이렇게 해서 소통 늘리고 당원의 집단 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서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국민이 민주당 입당하고 관심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즉에 했어야지. 네. 언제부터 민주당이 귀족당이었고 대의원 중심당이었고 지역 토호들 당이었고 국회의원의 당이었냐고. 당원이 들러리야?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만일에 선거제도를 이용한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 지금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후에 식물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니들 정치 인생이 오히려 더 끝날 공산이 높고요. 지금은 니들이 싫어도 개혁의 물결에 동참하지 않는 이게 1번을 달고 파란 잠바를 입고 있으면서 안에 빨간 속옷을 입고 있는 니네들은 결코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지지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각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기의 기회가 없을 것을 알거든요. 결국 공천 배제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번 대의원 선거가 아니야 이번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탈당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우리 쪽 진영으로 갈쳐지게 되면 탈당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에 대한 얘기가 이준석한테서 김종인한테서 박지원한테서 이미 다 흘러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들도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승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냥 한 표 차이로 이겨도 승리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제 야 90% 이렇게 못 이기면 우리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바람 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이. 니들은 90%로 뽑았냐? 니네 대표? 니네 대선 후보 90%로 뽑았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서로 씹어먹고 욕을 하다가 그래도 장한 건 대선 이제 목표에 다치니까 다 합쳤어요. 난 그때 안철수, 절대 못 합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네. 안철수가 들어와. 안철수, 권성동, 장제원 이런 애들이 하나로 통일될지 몰랐거든. 얘들은 그거는 해내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따로 놀고 있고 각자 가고 있는 당이고 이 위기 상황에서도 저 당은 아무런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재명 후보 탓만 아직도 하고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이재명 후보가 원내에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그대로 뒀다 그러면 지금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간절하게 이재명의 등장을 바라겠습니까? 니들이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하는 척이라도 좀 해갖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보여줬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의 원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일도 양보를 안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데 지지자들 이렇게 모인 거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선 후보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일요일에 세상에 국회에 이렇게 네. 사람들이. 그리고 저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피켓 안 들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고요. 젊은 층들 진짜 소수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잖아. 전부 등산복 입은 할아버지 할매들만 오는 저쪽 모임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니죠.